안녕하십니까? 이치문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하게 되었는데 부족하더라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올 시즌 팀 결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키움 히어로즈와 하나 이글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최종 순위가 4, 2, 4, 3, 7, 4, 2, 5, 5 이었죠. 하지만 올 시즌 키움은 지난 10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3년 9월 23일,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되었고 10월 14일에 12년 만에 재하위가 확정되었습니다. 2011 시즌 이후. 물론 영원한 강자라는 게 없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키움은 올 시즌 성적이 최악인 게 분명합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박병호 선수가 이적을 하고 또한 조성호 선수가 군입대를 함에 따라 전력도 악화되었고 특히 박병호 선수 같은 이적 같은 경우는 반발이 심하면서 분위기도 침체되면서 암울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이끌기도 했고 10년 동안 2017년을 빼고 매년 포스트 시즌을 했고 또한 2017년에도 탈락을 했지만 8월 말까지만 해도 5위권이 있으면서 희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올 시즌은. 그렇다면 올 시즌 기움은 왜 무너졌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올 시즌 키움이 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타선 침체입니다. 팀 타선이 대부분 하위권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적을 보시면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의 타격 성적을 보시면 타율은 2할 6분 1리로 7위, 홈런 61개로 최하위, 타점은 576개로 8위, 득점권 타율은 2할 5분 8리로 7위, 장타율은 3할 5분 3리로 9위, OPS는 6할 8분 4리로 9위입니다. 그것은 원래 키움하면 타선이 강한 팀이었죠. 강정호, 김하성, 박병호, 서건찬 선수 등등 여러 가지 개성 넘치고 매력 있고 공격력이 강한 타입의 선수들이 줄줄이 빠져나가자 한때 공격의 팀이었던 키움이 소총부대로 전락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뼈만 나온 것처럼 빈약한 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어색하죠. 특히 옛날에 그 넥센 키움 시절 야구를 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어색하실 겁니다. 그리고 올 시즌 투수진도 망가졌다, 망가졌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먼저 투수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월이 3위입니다. 12.22로 3위. 그래도 잘했는데, 특히 전반기까지 1위를 하다가 태원태 선수가 트레이드를 이적을 한 후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불펜진인데, 올 시즌에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저뿐만 아니라 팬들이 보기도 진짜 완전 경악할 수준인데 어느 수준이냐? KBO 41년 역사상 불펜 월이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역대 최악이 프라그 원년의 산미 슈퍼스타즈가 기록한 0.25, 두 번째가 1.37을 기록했습니다. 키움이. 원래 삼성뿐만 아니라 키움도 지금 오히려 삼성보다 심각할 줄은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사실 지난 시즌부터 조짐이 있었긴 했습니다. 원래 잘 던지다가 막판에 좀 약간 시즌 후반을 거듭했으면 무너졌고 포스트 시즌 특히 한국 시리즈 때 무너져 버렸고 그로 인해 불펜 선수 특히 방출 선수를 대거 모아놓고 FA로 원종현 선수대로는 초강수를 줬습니다만 현실은 더더욱 나빠졌고 임창민 선수마저도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르는 은퇴 시점에 가까운 나이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담이 없어지죠. 근데 더 문제는 임창민 선수 말고는 제목하지 못하거나 또한 지난 시즌에 팀을 많이 쏟아부은 역량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점들이 거치면서 역대 최악체 불펜 2위에 올 시즌 키움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시즌에 냉정하지 못했던 판단도 제가 생각하는 올 시즌 키움의 실패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특히 전력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맞죠? 사실 키움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분위기도 안 좋고 전력 유출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 롯데 하나와 꼴찌 싸움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죠. 저뿐만 아니라 팬들도 거의 전문가들 거의 다 아무나 정말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잘했던 것도 맞는데 운도 굉장히 따라준 면도 있었습니다. 먼저 KT가 무난 2연패를 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개막전부터 포스트 시즌 끝까지 주축 선수들의 부상 변동 있었고 기아는 감독이 아쉬운 운영, NC는 시즌 초반에 사건 사고로 어수선한 분위기, 또 삼성은 구단 역사상 최초의 최다 연패 13연패 등등을 기록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운이 겹친 것도 많습니다. 또한 내부에서도 이정우 선수가 MVP를 받았고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활약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안유지 선수의 몬스터 시즌, 또 김재현 선수의 대각성 등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고 또한 포스트 시즌까지 이어졌는데 KT가 주축 선수를 부진을 해 제대로 경기를 못 치렀고 LG는 최근 들어 LG 전력이 매우 최강의 전력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꼴찌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탈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SSG도 조차 투, 투수 타자든 선수단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힘든 모습을 보이면서 체력 소진에 불구하고 2승이나 하는 행운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운도 실력이긴 하지만 아무리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올해도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냐는 미지수가 있고 운도 따라줬던 데다가 변수가 많은 스포츠라는 걸 감안했을 때 냉정하게 판단하고 또 플랜도 잘 세웠어야 되는데 프런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플랜, 특히 성적을 추구하려는 무리한 플랜을 하려다가 이 지경까지 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지난 시즌에 엄청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물론 동기부여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냉정할 때 냉정히 하고 플랜 B, C를 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올 시즌 기움이 최하위로 추락한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영준 선수, 원종현 선수의 영입한 것도 대실패로 끝났고 시즌 중반에 김태현 선수와 이원 선수의 트레이드도 대실패로 끝나버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가 올 시즌 최하위의 시초가 된 사건이죠. 사건이라기보단 원인이 된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요인이죠. 드래프트 실패와 FA 유출입니다. 우리나라의 야구 드래프트 방식을 보면 지난해 최종 순위 역순, 최하위부터 1위까지 순서로 신인 선수를 뽑는데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시즌을 제외하고 상위권에 기록했던 성적으로 인해 좋은 신인 선수들을 뽑기가 불리했었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럽니다. 드래프트 방식이. 상위권이 있을수록 좋은 선수들을 뽑기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먼저 리을 방식, Z자 방식인데 옛날 리을자 방식을 따랐습니다. 리을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라운드는 1라운드, 3라운드, 5라운드, 7라운드, 9라운드는 차이에서 1위 순서로 뽑고 짝수 라운드 2, 4, 6, 8, 10라운드는 반대로 1위에서부터 최하위 순으로 뽑는 방식이고 Z당 방식은 1위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최하위부터 시작해서 1위가 마지막 뽑는 방식입니다. 리을자 방식이면 모르겠는데 Z자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인 선수를 발굴하고 또 뽑는 게 더더욱 어려웠던 영향도 컸고 또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이 없는 자생형 군단, 다른 구단처럼 모기업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구단으로 인해서 돈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FA나 포스팅, 트레이드로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갔던 것도 팀 전력에 큰 악화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갔죠. 김하성 선수, 강정호 선수,
또 박병호 선수. 다음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복귀하고 22년 또 시즌 앞두고 KT 위즈로 이적했습니다. 또 서건창 선수, 김상수 선수, 최원태 선수, 허도환 선수, 유한준 선수, 손승락 선수, 김민성 선수, 최태인 선수, 윤선민 선수, 고종욱 선수, 한현희 선수, 김태훈 선수, 김세현 전 선수까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갔고 하면서 팀 전력 뎁스가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성, 특히 코치 스태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물론 코치 스태프가 만능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코치 스태프는 도움을 줄 수 있죠. 물론 만능 아니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육선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육선 시스템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육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런 코치 스태프들이 능력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육선 시스템도 굉장히 심각한데 키움 히어로즈 올 시즌 꼴찌했는데 2군 퓨처스 리그 북부리그도 꼴찌입니다. 90경기 35승 54패 1무 3할 9푼 3리 승률. 로 꼴찌인데 말했다시피 젊은 선수 육선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수많은 주축 선수들이 나가고 또한 퓨처스리그 꼴찌이기 때문에 꼴찌로 인해 육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 그런 여러 가지 겹치면서 올 시즌 키움이 꼴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스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 키움 히어로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올 시즌 북부리그 꼴찌로 봤을 때는 코칭 스태프 관리, 터치 스태프들의 책임도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외국인 선수 선발도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즌 개막 앞두고 지난 4년간 뛰어난 성적을 거둔 에릭 요키시와 재계약을 했죠. 그리고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아리올 후라도 선수와 러셀 선수와 계약을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러셀 선수 같은 경우는 4월에 득점과 타율이 매우 높은 3년 전과 다른 결말을 기대했는데 그 이후에 부진했고 부상으로 인해 웨이버 공시되었습니다. 우키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너무 많이 던졌고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투수인 점 등등이 겹치면서 꾸역꾸역 던지다가 결국 부상을 웨이버 공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 데려온 맥킨 선수마저도 등판 때마다 부진했고 부상까지 나면서 완벽히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아리엘 후라더 선수는 일선발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대체 용병 타자인 보슨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준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또한 올 시즌에 키움 히어로즈가 큰 추락을 했던 요소 중 하나죠. 팀 전력을 발목 잡는 부상자의 속출. 이걸 보시면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의 부상 일지입니다. 작년에는 KT가 부상으로 인해 시즌 내내 공생했다면 올해는 키움이 부상으로 인해 시즌 내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만 하면 나온 부상자는 이번 시즌 키움이 무너져버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참, 이 일지를 보면 명록들을 보면 수많은 선수들이 부진을 당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승 전력이고 뎁스가 높고 S급 선수가 이 두세 명 있고 투파 밸런스가 좋더라도 부상 경우동이 심하면 내리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키움의 상황 FA 트레이드 포스팅을 많은 선수 빠져나갔고 육성까지 안 되면서 아무래도 약한 뎁스인데 이렇게까지 부상성 선수가 나오면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자를 관리에 실패했던 것도 올 시즌 키움이 꼴찌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올 시즌 저의 키움을 평가를 해보자면 팀에 대한 명확한 분석, 관리, 또 대비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올 시즌 불운이 있었던 건 맞죠?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예,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건 좋습니다. 이정우 선수, 안우지 선수의 부상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의 부상 도미노, 영리 선수들의 부진 등등이 있었고 지난해 엄청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여서
플랜 B, C를 짜고 냉정할 땐 냉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올 시즌 기움이 최하위로 추락한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또한 키움 히어로즈는 올 시즌 11로 인해 여러 가지 불명이 기록했었죠. 첫 번째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최하위. 두 번째는 2015년에 10개 구단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 최초로 시비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년도 한국 시리즈 진출팀이 최하위를 한 사례인데 두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95년에 오비베어스, 그 당시 오비베어스가 우승을 차지하고 다음에 최하위를 했는데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전년도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 최하위를 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론 역대 15번째 한국 시리즈 준우승팀의 다음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3년 연속 최하위 아픔을 딛고 올해는 칼불지에 성공하고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는 그래도 소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단점부터 설명하자면 여전히 약한 타선이 큰 단점이라고 봅니다. 먼저 올 시즌에 아쉬웠던 점은 여전히 약한 타선이죠. 하나는 올 시즌 앞두고 6년 90억 최현 선수를 영입했고 노시안 선수와 공포 듀오 탄선을 구축했으며 그로 인해 홈런도 100개로 3위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말할 거긴 하지만 외국인 타자의 실패 또 정은원 선수와 기난의 가능성 보인 김인환 선수의 부진 등으로 인해서 홈런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주 올 시즌 하나 지표 타격 지표를 보시면 타율이 2할 4푼 1리로 최하위 홈런은 두산과 공동 3위인데 타점은 9위 568타점 득점권 타율이 2할 4푼으로 최하위 장타율은 3할 5푼으로 최하위 역시 최하위 승장 타율은 1할 9리로 6위지만 OPS는 0.674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 이글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 뽑는 것도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페나 선수는 작년 이어서 잘 던졌고 에이스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선수는 부상을 인하여 방출당했고 오그레디 선수는 KBL 역대 타자 중 하나라고 평가받게 되었으며 그나마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오그레디 선수 대체로 온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 이로 인해 약한 팀 공격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프런트의 아쉬운 영향도 있었는데 저는 순역단장 프런트들이 외인 그 선수 데려오는 것도 실패했던 것도 아쉽지만 더 아쉬웠던 거는 분위기 좋을 때 수베르 감독을 강제하고 최현호 감독 선임을 한 사건이 좀 아쉽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 템플뿐만 아니라 구단도 차기 감독으로 최원호 감독을 유럽 급으로 평가받았었고 퓨처스 리그 우승 이끌었고 또한 감독된 시절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납득이 되었죠. 근데 저는 문제는 선임 타이밍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5승 2패로 잘하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시즌 끝까지 이끌고 그 다음에 선임을 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약팀 전력을 가지고도 분위기 좋았는데 분위기 좋을 때 경치했던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 시즌 하나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탁구치도 탁구치지만 노시안 선수가 있었죠. 올 시즌의 최대 소득은 바로 노시안 선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노시안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을 보시면 2할 9푼 8리의 타율과 31개 홈런, 153개 안타, 101타점, 장타 0.541, OPS 0.929, 출루율 0.388를 기록하면서 리그 유일의 30홈런 타자로 생애 첫 홈런왕에 올랐고
타점 1위, 장타율 1위의 차세대 국보 3루수로 자리 잡았으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받고 또한 데뷔 첫 홈런왕, 데뷔 첫 골든글러브를 받으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또한 노시안 선수가 홈런을 기록함에 따라 좋은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단 한정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역대 두 번째로 어린 선수가 30홈런을 기록했는데 어린 선수는 김태균 선수 2003년도에 21세 31홈런. 그다음 두 번째로 노시안 선수 올해 만 22세 8개월 31일에 기록했습니다. 그것 또한 KBO 리그의 토적 20대 홈런왕 2016년 29살 나이 40홈런의 최장 이후 7년 만 21세 어린 최연소 홈런왕 기록한 이승현 두산 감독 그리고 장종훈 전 선수 전 코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장종훈 선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올린 홈런왕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에 김태균 현 KBS N 스포츠 해설위원 이후 2008년도에 이후 15년 만에 이글스 타자의 홈런왕 또한 2003년 김태균 선수 이후 20년 만에 23세 이하 30홈런 타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시아 선수뿐만 아니라 문동주, 문현빈 선수, 문문교의 성장도 올 시즌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동주 선수는 고교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이고 KBO 리그 최초로 160km를 던질 정도로 빠른 공을 던진 선수인데 올 시즌에 23경기에 나와서 118과 3분의 2이닝 95 삼진 와이프 1.3에 8승 8패 3.72의 평균 자책점으로 포텐이 터지면서 신인왕을 수상함과 동시에 노시안 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끌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또한 문현빈 선수도 대회화를 오가고 구단 최초 또 KBO 리그 역대 7번째 고조 신인 데뷔 시즌 100안타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올 시즌에 하나이글즈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자면 또 FA 선수 영입한 선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은선 선수는 비록 후반기에 부진했기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20홈런을 기록하였고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하고 SSC 소속으로 FA를 자격 얻어 친정팀 하나에 복귀한 후 첫 시즌을 맞아 이태영 선수 같은 경우는 선발 부펜 오가면서 제 몫을 다해두며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또한 비록 9위로 시즌을 마쳤지만 3년도보다 더 많은 승리를 하였고 특히 2005년 9연승 이후 18년 만에 8연승을 달리고 했으며 전반기까지만 해도 5위 롯데와 두 경기 반차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5강 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미니 멘탈리티에 한 걸음 나아감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글즈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외부 AP 영입을 했고 또 문문 선수 특히 문문 선수 노시안 선수의 성장도 더해지며 탈꼴찌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즌 막판에 겨우 꼴찌를 면했긴 했지만 4년 연속 꼴찌 위기에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노시안 선수가 25시즌 후 포스팅이 있고 또 26년을 마치면 FA가 되는데 물론 장기 계약하면 되긴 한데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리고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는 점 등등을 고려하자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 다갔는데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